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시계탑입니다. 오후 1시에서 1시 30분을 향해 가는 시각, 80년 5월 21일 여기서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서 집단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앉아서 자세에서 사격은 절대 자위력 구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살이지. 예, 발포가 아닌 사살이었다. 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와 보안부대 수사관 허장환 씨는 계엄군의 사격은 곧 사살이었고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오늘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김용장 씨는 39년 만에 진실을 밝히고자 나섰는데 오늘 뉴스룸 2부에 직접 출연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장 씨는 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1일은 첫 번째 집단 사격이 있던 날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오자마자 개57 병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 회의 참석자로 지목된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의 직속 부하였던 허장환 씨는 전 씨가 그 회의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전두환이는 사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80년 5월 21일 오후 1시에서 1시 30분 사이 전남도청 앞에선 계엄군의 집단 조준 사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회의를 한 전 씨는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고 정오 무렵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사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전두환 신군부가 이런 강경 진압을 위해 시민을 가장한 계엄군, 이른바 편의대를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경납고로 찾아가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20 혹은 30대 젊은이들이었고 짧은 머리에 일부는 가발을 썼었습니다. 계엄군이 보낸 편의대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걸 명분으로 계엄군이 사격을 하는 이른바 시나리오에 따른 진압이었다는 겁니다. 북한군 침투설은 말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미군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보고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두 사람은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허장환 씨는 전두환 씨의 측근 이학봉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전투기 출격 대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장 씨는 헬기 사격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5월 21일 낮에 UH-1H 소형 헬기로 M60으로 머신 거닝을 했다고 그랬고 27일 광주천 상류 거기에서 위협 사격을 했다라고. 허장환 씨는 27일 새벽 계엄군의 전남도청 강제 진압 전 헬기 사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층 건물에 있는 저격병이 있다 하는 첩보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헬기로 그 저격병을 저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1일 낮과 27일 새벽 모두 고 조비오 신부와 아놀드 피터슨 목사가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시간과 같습니다. 5.18 당시 공군이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최측근으로 보안사 대공처장이던 이학봉 씨가 광주의 계엄군 교전 상황을 물은 뒤 5인 사격이라고 답하자 전투기 출격을 취소시켰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으시면서 비행단에 연락해서 출격 취소시켜. 당시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가 있었다는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 결과는 물론 2017년 8월 JTBC를 통해 출격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해제됐다고 말한 전투기 조종사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오전 한 10시쯤? 예. 11시쯤 그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예.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그날 오후 한 4시, 5시 무렵 퇴근 시간 가까이 됐을 때 해제가 됐어요. JTBC 김나한입니다.
예, 뉴스룸 2부에서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가 직접 출연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광주지법에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광주 시민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정 씨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지만 전 씨 측은 끝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시민들은 모두 5명입니다. 증언은 생생했습니다. 당시 해군 군의관이었던 김모 씨는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자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났는데 2km가량 떨어져서 총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당시 M16 소총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 씨 측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승려였다가 시위에 참가했던 이광영 씨는 5월 21일 오후 2시쯤 군용 지프 차량을 타고 가다가 직접 헬기 사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시민은 목격에 그치지 않고 헬기에서 쏜 총의 유탄에 맞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헬기는 전일 빌딩 거기에서 떠가지고 있었는데 뭐 몇 초 순간이요. 날라온 거야 이제. 이 뒷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쓰러졌어 이미. 그러나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씨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고를 이미 일부에서 해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김용장 씨를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14일에 39년 만에 한국 언론과의 첫 인터뷰를 저희 JTBC와 가진 바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이민을 가셔서 현재는 해외에 머물고 계시죠. 지난주에 귀국해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용장 선생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때는 전화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 좀 뵐 기회가 있을까 했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예,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무슨 말씀이요? 예. 오늘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네, 예. 39년 동안 사실 이 문제, 그러니까 광주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501 정보여단에서 사표를 낼 때 우리 본부에서 꼭 해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예. 그 절차는 근무 중에 습득했던 모든 정보를 보완을 해야겠다는 서약입니다.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예. 거기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족한테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39년 동안 심지어 제 처에게도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 3월 14일 JTBC에서 출연을 했을 때 처음으로 5.18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39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시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냐 하는 것을 여쭤보기 전에 네.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예, 이제 부대를 떠나실 때 네. 일절 말 안 하겠다고 서약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9년 만에 말씀하셨을 때 원래 소속된 부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혹시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른 일은 없으셨군요. 예, 보통 이 비밀 문건은 30년이 지나면은 해제가 해제되죠.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 예. 또 저도 나이가 지금 75세이기 때문에 아, 예. 예, 제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비밀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예. 그리고 또 모든 이 상황들이 지금이 바로 5.18에 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감히
JTBC에 나와서 39년의 기록을 깨고 예. 비밀을 그렇군요. 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속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 감히 누가 39년 비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으로서는 예. 그 비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 미군의 정보요원이라는 자리 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말씀은 들어서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서요. 예.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휴민트라고 휴먼 인텔리전스, 예. 대인 정보를 하는 것입니다. 대인 정보란 사람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하는 것인데요. 예. 미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첩보, 정치, 심지어 경제까지 사회, 문화, 군사, 예. 총망라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우리 보고 채널은 501 정보 여단으로 보내면 그 보고서가 인스캄이라고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and, 인스캄이라고 정보 보안 사령부 그쪽으로 보내집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건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인스캄에서는 다시 그 보고를 분석하고 또 취합해서 DIA라고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정보부. 국방정보국으로 보냅니다. 예. 그러면 국방정보국에서는 그 첩보를 완성을 해서 백악관으로도 보내고 예. 다시 또 501 정보 여단으로도 내려오고 각 군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른바 보고하신 것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합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낸 첩보가 유사한 첩보들이 예. 다른 사무실에서 보낸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또 위성을 통해서도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첩보가 정보로 바꿔집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김영장 선생께서 당시에 광주에서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도 있을 테고 예, 또 본인이 직접 취득한 정보도 있을 테고 예,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뛰어서 얻은 정보는 그렇다 쳐도 예, 다른 사람한테 얻는 정보가 있다면 그건 누구한테 얻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고 모든 MI 사무실은 협조자라는 우리말로는 협조자라고 부르는데 예, 예. 우리 전문 용어로는 인포머, 정보원을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원들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한국 기관 요원들이야만 합니다. 예. 아무 사람한테나 그 정보를 받지 않고 한국의 정보기관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받은 정보 역시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혹시 왜곡된 정보를 줄 때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느냐면 예. 우리 한국에 있는 정보기관도 그 첩보를 자기 기관을 통해 상부로 보고하고 예. 또 우리에게도 주고 또 그 정보가 상보하는 과정에서 예.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예. 허위 정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가지고 나오신 저 펜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지금 왼쪽에는 미국 국기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태극기가 보이는데. 예. 이 펜은요. 예. 그걸 다시 아까 위치를 좀 돌려주겠습니까? 예. 예, 카메라에 잘 안 잡히기 예, 때문에. 예, 예. 이 펜은 예. 영어로는 이거 플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1997년도에 그 해의 정보원 제가 선정됐습니다. 예. 영광스럽게도 여기 보면은 미국 성조기가 있고 예. 우리 태극기가 있고 근데 바로 밑에 이 마크가 501 정보 여단의 마크인데요. 그렇군요. 양쪽에 번개가 있고 예. 가운데 열쇠가 있습니다. 번개처럼 빨리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501 정보 여단의 상징은 레드 드래곤이라고 용이 여러 마리 종류가 있는데 그 예, 중에서도 정용, 제일 무서운 용이 정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플렉을 받았습니다. 예. 일종의 상패군요, 그러니까. 상패입니다. 예. 예. 매우 우수한 정보 요원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 97년에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98년도까지 근무한 걸로 기억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사실은 김용장 선생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신뢰를 위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네, 예.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었다. 네. 3월 14일 저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고 예, 그것을 확인하려면 예를 들면 비행기록표 같은 것을 보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확인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오는 것을 어디로부터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광주에 왔던 것을? 예, 전두환 씨가 5월 21일 예. 정오쯤 해서 왔는데요. 우리 정보원을 통해서 그 첩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 첩보원은 첩보를 준 정보원은 보안사령부 근무하는 정보요원인데요. 그 당시. 그 당시 때 그분이 첩보를 줬고 그 외에 505 보안부대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온 걸 봤다는 것을, 얘기인가요? 예, 본 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분이 성남 비행장을 출발했는지 아니면 다른 비행장을 출발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분명히 거기에는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파일럿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어디로 보내는데도 전부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예. 예, 거기다가 뭐 마일리지는 얼마고, 근데 운전은 만일에 뭐고, 이제 전두환 씨가 목표는 내려올 때 그것을 극비리에 온 것이라면 그러한 아무리 기록이 극비리에 온다고 해도 예. 그분의 이름은 극비리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행기 자체의 여행은 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플라이 플랜 비행 계획서를 그쪽 기지 지휘소에다 제출해야 하고 예. 기지 지휘소는 그걸 컨트롤 타워에다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행 자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군요. 그게 절차입니다. 예. 그럼 컨트롤 타워에서 그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그 상황을 봅니다. 예. 그 당시 때 하늘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는 있는지, 예. 지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웃바운드는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륙해도 좋다 예. 하고 허가를 알겠습니다. 하면 파이러트가 출발을 합니다. 예. 그건 더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정말 전두환 씨가 그것을 타고 와서 그럼 어떤 일을 했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양반이 그분이 그 광주에 도착해서 단장실로 옮겼고 예. 거기서 정보여단장실 아닙니다. 제일전투비행단 제1전투비행단. 예, 거기 사무실에서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예, 예. 505 보안부대 이재우 대령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은 그 당시 때도 모르고 예. 지금도 제가 모릅니다만 네 분이 회의를 했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 회의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지만 예. 단지 그분들이 회의를 가졌고 그 그리고 시간은 21일 예, 정오쯤이었다고. 정오쯤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바로 1시간 후에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저는 심지어 그걸 사살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개인 의견입니다. 오늘 같이 증언하신 허정환 씨께서도 그것은 발포 명령이 아니라 사살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군요. 예, 예, 예. 시간상으로 볼 때 예, 정오쯤에 와서 1시간 정도 하고 돌아갔다면 예, 그건 1시 정도가 되는 것이고 예, 발포는 1시 20분경에 있었습니다. 21일에. 예, 예. 따라서 그것이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예. 근데 그것은 사실은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는 이상 추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증거가 되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전두환 씨는 그때 광주에 내려갔다고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안 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포 명령의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전두환 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기억력이 좀 떨어진지 모르지만 요즘 뭐 좀 그분이 질환도 왔다는 있다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
그 외에 거기에 참석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예. 이재호 대령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분들이 양심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보면 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상식적으로는 없을 수 있지만은 예. 단지 저희들이 휴민트 대인 정보로 한 우리들 보고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미국에는 첩보위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첩보위성들이 감청도 할 수 있고 이런 증거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그 저희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DIA 그러니까 국방정보국의 문서를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따로 찍어뒀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장 선생의 보고 내용이 바로 이 DIA 국방정보국의 재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나온 문건인데 네, 예. 거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발포와 관련해서 네, 5월 21일입니다만 그 문제 네, 발포를 허가받았다. 동학혁명과 비슷한 상황이다. 예, 예, 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예. 군 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에 발포를 허가받았으므로 예. 이 보고하신 내용입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지난주에 스포트라이트 인터뷰에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건 DIA, 저희들이 보낸 첩보가 우리 본부 502 정보여단을 거쳐서 예. 그리고 나서 DIA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첩보를 취합하고 예. 분석해서 다시 그 보고서들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는 저 내용 가운데 일부는 제가 보고했습니다. 예. 아, 이 내용입니까? 현 통학에 상황이? 대해서 제가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예, 예. 1번, 2번 내용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2번 내용이 저기 보면은 아이템 1, 예. 또 2번, 아이템 2, 아, 아이템 바로 친 3. 거요? 예, 좀 예. 작게 나오는데 예, 예.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는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3번에 예. Rioters in Gwangju has destroyed tax office. 저건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틀림없습니다. 그 rioters라는 것은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여기 그냥 해석하자면 폭도들입니다. 예. 그 사실 그 표현은 당시에는 잘 전부 쓰진 폭도로, 않습니다. 예, 쓰면 안 폭도로 되는데. 얘기했고 예. 심지어 광주 사태로 예. 표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내용은 제가 보고했습니다. 예, 2번은 어떻습니까? Within this context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그리고 뭔가 까맣게 지워져 있습니다. 예. 예. Stated that rioting had spread within 전라남도 province to include 나주를 포함한 예. 기타 지역에서도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이 rioting이죠. 예. 예, 이 퍼져 있었다. 예. 근데 저 까맣게 이렇게 지워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지워졌습니까? 저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밝힐 필요가 밝혀서는 안 되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일부러 저렇게 지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드문드문 이렇게 지워져 있지만 예. 제가 다른 이거 잠깐 주시겠습니까? 예, 이걸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메라에 드리겠습니다. 이 위는 완전히 다 지워져 있습니다. 새까맣게. 그렇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까? 혹시 기억하신다든가? 제 생각에는요.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 정부로 요청을 하면은 아마 원문 그대로 보내줄 수도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은 원문을 미국 쪽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건 관례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지운 건 누굴까요? 미국 정부에서 그걸 지웠는데요. 예, 그건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unclassified, 비밀 해제된 건데요. 예. 완전한 비밀 해제는 아닙니다. 그 아, 내용을 이런 건 지었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이다. 여전히 비밀입니다. 예. 물론 그 국무성 보고서들은 예, 신문이나 뭐 정치적인 그런 기사들이기 때문에 예. 원문 그대로 이렇게
배포가 되지만은 예. 30년이 지나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한국 정부에서 만일 미국 정부에 저는 요청을 그렇게 하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성 정보는 그렇게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 그런 비밀 해제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편의대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오늘 나온 얘기. 편의대라는 것이 예. 민간인 복장을 한 군인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광주에? 제가 목격한 것이 약 19일 정도 예. 아니면 20일 아마 하루 정도 차이가 오차가 있을 겁니다만 미리 왔다는 얘기죠. 21일보다. 20일보다 하루 전에 예, 예. 왔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그 서울에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시 130 수송기를 타고 광주에 내렸고 예. 광주에 내려서 경납고에 약 이틀 정도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로 잠입을 했고 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미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드렸습니다만은 시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예, 루머를 퍼뜨리라. 루머를 퍼뜨리고 예. 또 시대를 이끌어서 예를 들어서 방어를 하도록 하고 과격하게. 무기를 털도록 하고 예. 그래서 시대들을 과격하게 해서 폭동화시키는 예. 그런 일을 했다고 나중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무력 진압의 명분이 생기므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제 보고서에는 예. 편의대가 와서 침투했다.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5월 19일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 예. 편의대가 들어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럼 그 당시에 혹시 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 예.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든가 하는 것들이 기억? 그 당시 때 유언비어는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때는 저도 다른 지역에서 군인이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을 예. 정도입니다. 그리고 북한 특수군이 들어왔다. 예, 광주 세무서를 불지르자. 예. MBC를 불지르자. 이런 루머들이 많이 아니 퍼져 실제로 있었습니다. MBC는 불에 탔습니다 그때. 광주 MBC. 세무서도 불탔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편의대 얘기는 사실 여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만일 아까 한 20-30명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광주 전역을 20-30명이 커버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혹시 뭐 더 왔는데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그런데 편의대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한 번에 20명, 30명이 오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철수를 하고 아, 예. 다른 편의대가 와서 다른 단계의 일을 하고 임무를 예.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아, 30명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교대로 왔을 왔다는 것이고, 얘기군요. 교대로 왔고요. 굳이 교대로 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보안사령부에서만 그 편의대를 보낸 게 아니고 예. 다른 정보기관에서도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군 침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말씀하셨고 워낙 말이 안 된다는 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성폭행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예, 했습니다. 예, 그 성폭행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기억하기에 2줄, 3줄 예. 정도밖에 안 되고요. 공수부대 요원들이 여성들을 sexual harassment, 예. sexual violence 한 2줄, 3줄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치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첩보 보고를 쓸 때는 그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런 보고서는 간단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은 이미 정보를 수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예, 그 다음 팔로우업은 이제 특조위가 예. 발족하면은 거기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정보를 수집하셨습니까? 그 정보도 우리 정보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의 뭐 광범위했습니까? 혹은 또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제가 그때 보고하기에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확실한 건 없고 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만 보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김용장 선생께서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은 제가 갖게 됐는데 사실 이런 문제도 과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 손석희 앵커께서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예. 미 육군 정보 요원들은 예.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절대 거짓말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좀 마치긴 해야 되는데요. 가시려면 좀 날짜가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 따로 연락을 드리든가 예. 아니면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모실 수도 있는 예. 거고요. 제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현지에서 미군 정보요원으로 활약하셨던 김용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